네, 오늘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중심의 움직임이 또 엄청납니다. 어떤 시장일까 고민될 텐데요. 또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의 마감 전략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네이버부터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수급이 잡혔습니다. 특히나 좀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이 쉬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다가 오늘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전고향의 출발 지점으로서 우리는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 달라진 게 있는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라진 거는 오히려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는 어떨까요? 송태용 과장님, 오늘 한투증권에서 가장 최적의 플레이어는 네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높이기는 했었거든요. 영향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투에서 30만 원까지 올렸다라고는 하는데 고점이 29만 8천 원이잖아요. 네. 뭐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결국 내러티브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정책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관세에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섹터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역시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반해서 함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장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소버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은 방향성으로 흘러갈 때에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소버린 AI 관련돼서 7월 달에 결국 국내에서 대표 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 국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업체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대표 종목으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LG 쪽의 엑사온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보다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밑에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를 더욱더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업체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줘야지만 거기서에 대한 더 테마성 자금들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조금 더 지켜볼 요소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 것이 보다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 않는 한에서는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향한 이 돌파의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차트가 카카오, 카카오페이, LG, CNS 등등 한때 같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네이버에게 주신 이 전략이 다른 종목에도 통해지는 걸까요? 저는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섹터 자체에 아직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아직 모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그냥 ETF처럼 느낌처럼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면 그 업체가 당연히 이제 더욱더 탄력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대부분의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보신 분들에서 있어서는
이제 쪼개서 다 같이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의 기회로서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그쵸, 약간 뭔가 ETF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같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확인받아봤습니다. 신 부장님과 함께 수급적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외국인이 네이버를 그간에 좀 외면했다가 오늘 가수급상 좀 들어오더라고요. 긍정적인 것 같고 기관이야 뭐 꾸준하게 네이버를 계속 러브콜을 보내긴 했었습니다. 지금 자리, 그럼 의미 있는 고개 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정부 주도 사업에서 이제 소버린 AI 영역에서 가장 대장격인데 사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가 AI 관련 사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뭐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다.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다 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과거 좀 보면은 몇 년간 AI로 인해서 뭐 리레이팅 될 거다 리포트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계속 더디게 개선되고 뭐 해외 빅테크 업체들한테 밀려서 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주가 계속 지지부진했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22년도에는 이익단에서 상장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오면서 그 뒤에 뭐 회사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세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도 좀 더뎠었고요. 주가가 계속 회복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그때 대비해서 지금 그때도 AI 얘기 나왔었고 지금도 AI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차이가 뭐길래 왜 현재 봐야 되냐 했었을 때에서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미는 이 소버린 AI 컨셉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진행이 잘 될 거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당연히 그 해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는 뭐 확장성이나 뭐 데이터 이런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긴 한데 네이버는 국내 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정부의 컨셉이 주가 부양에 있고 또 거기에 정부 주도의 AI 사업 확대 뭐 이외에도 많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세게 밀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플랫폼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뭐 그 외에도 뭐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STO 이런 관련된 확장 사업까지도 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말씀드린 대로 월봉 그래프를 보면은 이번에 61선 뚫고 이제 거리랑 터지면서 탄력받아서 올라갈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역사적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오른 게 거의 없고요. 밸류에이션도 20배 언더 수준으로 부담도 덜해서 이 자리에서는 리레이팅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생각해서 매수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역시나 비중 확대 구간 혹은 만약에 없다, 근데 관심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자리로 네이버 정리되고요. 기타 스테이블코인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정리하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말 많고 탈 많았던 LG엔솔 잠정 실적 확인하셨다시피 IRA 보조금 제외하고도 흑자다라는 유의미한 실적 이후에 달라붙는 꼬릿말 덕분인지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워낙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인 것 같습니다. 송 과장님 그간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 주셨었는데 1차 전지 지금 오늘 실적 확인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것은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딛고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리고 품목별로 봤을 때는 ESS라든지 아니면 LFP에 관련돼서 사업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서 이러한 것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점을 일단은 확인을 일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업황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 혹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부분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대표 업체에 대해서부터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더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그 밑에 단에 있게 되는 소재 업체로에 대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2차 전지에 스트롱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LG 에너솔루션을 접근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내가 모두 다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시장의 구조상으로서 아직까지는 나오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서 얼마만큼이나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보다 더 국내의 배터리 3사에게 유리해지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만 보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힌트는 조금씩은 제공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일정 부분 확실함이 보이면 그때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 초반이 아니더라도 그때가 더 큰 기회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내가 업황의 턴어라운드의 관점으로서만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솔루션이 지금 31만 5천 원인데 업황에 대한 턴 때문에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다고 예를 들어서 치면 거기서부터에 대한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좋아질 거잖아요. 거기서에 대한 수익률로서 어느 정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그것에 대한 베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업황이 좋고 아직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회 비용으로서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 섹터 전반적으로는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투자라는 건 한정된 자금 내에서 여러 선택지 비교하면서 자금 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과연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력적일까? 물론 좋아지고 있으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현재 구간에서는 거리를 두고 계시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 부장님, 근데 워낙 이제 30을 깼을 때가 공모가 하회했었던 그 구간대가 다시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보면은 차트 보면은 네. 뭐 그쵸, 실적 잘 나오긴 했는데 예. 뭐 보조금 영향 컸었고 아직 뭐 모멘텀이 이렇게 딱 어떻다 나온 건 없는데 차트만 보면 좀 매수해야 되는 자리로 보여서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121선을 상단으로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뭐 이쪽을 하단으로 지지대 삼아가지고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주저앉으면은 좀 더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것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레이딩 해도 뭐 5% 언더 정도밖에 잃을 룸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볼만해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뭐 아직 본격적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이진 않고 있긴 한데 저는 산다면은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일단 실적이 뭐 AMPC 제외하고도 6분기 만에 드디어 뭐 흑자 나오긴 했었고 그 의미가 꽤 그래도 있다고 보이긴 하고요. 뭐 계속 보조금이 유지돼도 뭐 전망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뭐 계속 실적이 흑자기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이 전기차 쪽 외에도 ESS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시장은 더 커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뭐 실적이랑 뭐 작은 모멘텀들이 쌓여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핫한 섹터를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는 좀 이렇게 일부 눌려 있는 쪽도 슬슬 비중 채워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뭐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묻어두고 좀 보기 힘드신 분들,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듭니다. 담아둔다면 LG 엔솔을 필두로.
그렇죠. 일단은 네. 안정적이게는 예. LG 엔솔부터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일 것 같아요.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잃어봤자 5% 내외의 안정이 담보된 자리라는 점이 매수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이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인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이끌고 있는 쪽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이렇게 다시 또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3월 정도에 알테오젠이 한번 반짝였었거든요. 그리고 한 45만 원 정도를 만들고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신호탄인가 싶긴 한데요. 확실히 확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SC 제형에 대한. 그리고 이전 상장 같이 더블로 재료가 묻었습니다. 더블로 재료가 묻었고 10%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건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스타트 깃발로 오늘 봐도 될까요? 일단 매수의 의견 드리고요. 예. 물론 말씀을 하시는 부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도즈 관련돼서 SC 시밀러 관련돼서도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 개발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시장 자체의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이 일부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가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관련돼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아침 때부터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의 탄력도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부분이 두 개 다 재료로서에 대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사실 이 얼마 전까지에 대한 시장의 상승을 보게 되면 코스피 중심으로서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구간 속에서 사실상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올라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구간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는 염두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에는 의외로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요 근래 돌아가면서 상당히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약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는 오늘의 알테오젠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서 하반기 때에 대한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 더 조금 더 자극적인 에로가 하나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에 대한 갭상승이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그렇게 되면 따라가기가 또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에 대한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실 실리콘투라든지 뭐 이런 기업군들에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는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진입 날로 정해야 돼요? 저는 분할 매수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이 그려지는 날들을 보통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장대 양봉이 그려진 이후에 사실상 갭으로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따라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오늘 내가 살려는 금액의 일정 한 3분의 1 정도를 사놓고 그 다음 내일의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알테오젠을 오늘 그냥 그대로 종가라도 일부는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것이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시장을 이끌게 가는 이러한 시장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소외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과 색채가 비슷해질까요, 여러분? 작년 7월에도 우리 알보리패 바스켓으로 담아요? 이런 질문을 하루에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재료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재료가 붙어서 오른다라는 점에서도 비중 있게 한번 실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 부장님 또한 마찬가지 의견으로 보시는지 오늘 이렇게 4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0만 원 참 넘기기 어려웠었던 알테오젠이 어느덧 41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 얼마쯤 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진입 관점이실까요? 네, 저도 진입해도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SC밀러 뭐 계획 공개 뭐 이런 걸로 주가가 일단 튀긴 했는데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 재료만 나와도 양봉이 굉장히 세게 뭐 10% 지금 올리긴 했지만 뭐 20% 이상 뭐 급하게 막 양봉이 되게 뭐 장대 양봉이 나올 법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피어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다 끌고 갈 법한데 오늘 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예. 이게 좀 아무래도 예전만큼 좀 섹터도 흩어져 있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힘이 달리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이오 대장격에서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쪽 투심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당장에는 뭐 내일 뭐 계속 장대 양봉 이뤄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이진 않고 천천히 좀 상승세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좀 피어 그룹에서도 뭐 리가캠이나 뭐 펩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머지 종목군에서도 좀 호재가 나와야 좀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알테오젠도 이게 코스닥 1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무거웠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면은 수급 면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거고 뭐 이외에도 재료들이 계속 강한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법하지 않을까.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코스닥도 오를 거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예. 네, 코스피 간 만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바이오 쪽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확실한 재료가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가 좀 더 스무스할 수는 있겠죠? 그 관점에서 알테오젠 오늘도 재료 가치가 부각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 강하게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코스피 1등은 뭐하지? 삼성전자입니다. 자, 6.2를 지켜주는가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한번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싶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이거래일 음봉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000원 살짝 깨져서 61,800원 현재 나타나네요. 못 타신 분들은 지금 타세요라는 건지 아니면 아직인 건지 또 헷갈림을 줍니다. 송세영 과장님 의견은요? 관망의 의견들입니다. 관망. 네. 사실 삼성전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한 상승분만큼에 대한 해지에 대한 목적? 뭐 이 정도로서는 네. 뭐 계속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외의 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에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다. 기업에 대한 매력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워낙 많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에 대한 괴리도는 일부는 줄이기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눌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에 따라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괴리가 좁혀지게 되면 다시 괴리는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실적에 있어서 정말 뚜렷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반대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러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저에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HBM 관련돼서도 우월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에 대한 진입도 그리고 그 진입을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입한 이후에 얼마만큼이나 OPM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아직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아지려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에 수율에 대한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언론 보도에서 일부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수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로로서 증거로서 사실상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 조금은 더 삼성전자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투탑에서는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더욱더 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관망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요소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직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AI 가속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도로 가게 될수록 이제 에이직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대한 납품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믹스를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많은 부분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한 번, 두 번 정도씩은 튀어 오름이 강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영광으로 간다? 거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미반도체를 사신다면 오케이지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사신다? 그것은 아직은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실적 프리뷰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뚜껑 열어보기 전에 미리 팔고 있는 것인지 지금 외국계 쪽에서는 완전히 매수 물량 안 보입니다. 다 매도 쪽으로 일관된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삼성전자 빼고 지수가 3,500, 4,000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LG 엔솔을 바라봤던 시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이면은 내가 사볼 수는 있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또 기회일 수 있을지 점검받고 싶고 사실 LG 개화되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기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신 부장님 의견은요? 저는 사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뭐 반도체 쪽에서의 부진은 어느 정도 시장 컨센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태까지 이미지 뭐 인식이 굉장히 비우호적인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꽤나 선반영돼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게 남아서 좀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거로 보이고 저는 뭐 내일 삼성전자 실적 그 이슈가 뭐 어떤 큰 트리거로 작용한다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서 상승 쪽에 베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관세 이슈가 좀 당연히 잘 마무리돼야 국내 주시장 자체가 탄력 있게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쪽 이슈를 배제하고 삼성전자는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하이닉스 또한 현재 또 같이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 만약에 뭐 요새 HBM4 진입한다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만약에 실망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뭐 주가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그 하락 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제 뭐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 뭐 일시 하락 정도만 열어두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옆으로 갈 수 있겠죠. 길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 낙폭 부분에 대한 무서움이 예.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또 이런 기대감이 거의 반영 안 돼 있는 주가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 삼성전자 좀 당연히 아웃퍼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좀 덜어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 팔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두 개를 놓고 뭐 롱숏 전략을 펼칠 것 같진 않은 게 일단 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 자리에 있는 예. 게 맞고 당연히 뭐 선두 업체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둘 다 뷰 긍정적인 의견으로 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포트에 있습니다. 둘 다 있어도 나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비중 하이닉스 정도. 팔 이유 없고 삼성전자 안 살 이유도 없는 그런 현재 자리네요. 6은 지킬까요? 부장님 너무 우문일까요? 저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할 매수는 필수겠죠.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공개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지 또 내일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흐름 잘 짚어보셔야 앞으로 반도체주에 있어서 전략도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요. 전략도 요긴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